네, 안녕하세요. 네, ITF 태권도 유승희 사범입니다. 궁금해요. 도장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세요? 교육을 하는 곳이죠. 기본적으로 태권도라는 건 어떤 기능적인 것과 그 기능적인 환경을 바탕으로 이제 내적인 부분, 인성이라든가 정신적인 부분을 가르쳐 주는 곳이니까 저는 교육의 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심하고 말을 잘 못하면 사고하기 힘들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말 사범이 되고자 한다면 보완을 하기 위해서 노력의 과정이 필요하겠죠? 네, 바뀌어야 된다. 당연하죠.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좀 주시면. 저는 운동을 하면서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운동을 하면서 어떤 수련의 과정 자체가 그러니까 인내하고 갖춰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과를 이루면서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목표를 설정해 놓고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겠죠. 사범은 어떤 사람이 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무도라는 카테고리 안에서는 기능적인 것만을 가리키는 거는 사범이라고 할 수가 없고 좀 내적인 부분을 많이 채워줘야 돼요. 좀 어떤 인품이라든가 원리적인 내용에 대한 어떤 지식, 정말 교육자다운 어떤 그런 면모를 갖춘 사람들이 사범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범은 강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인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 그게 이제 정신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좀 부족하게 태어났어도 정신이 강해야 저는 진정하게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도장을 내는 이 위치에 대한 기준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내가 어떤 수련층을 대상으로 도장을 운영하고자 하느냐라는 부분이 먼저 설정이 돼야 될 것 같고 아이들 위주로 좀 뭔가 좀 태권도장을 운영하고 싶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많은 환경의 장소를 잡아야겠죠. 성인이라면 또 그에 맞는 수련생은 어떻게 하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할까요? 제가 그렇게 수련생이 많지 않아서 제가 대답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되게 맛있는 집도 충분한 홍보가 되지 않으면은 거기를 찾는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자신 스스로는 맛집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먹어본 사람은 오랜 단골이 많이 있는데 거기를 많이 찾지 못하는 데에는 홍보의 부족함이 있으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그걸 제일 못했거든요. 유튜브도 하기 전에는 어떻게 수련생을 이렇게 찾아오시는 성인 수련자들보다 90% 이상은 대부분 블로그를 통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저희 도장 주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어요. 한 10%? 도장에 물을 흐릴 것 같은 수련생들? 약간 그런 사람들 어떻게 대응하세요? 과하다 싶으면은 좀 어떤 주의를 줄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불순한 목적으로 만약에 입문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섞일 수가 없어요. 본인이 거기서 버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튜브를 하시고 나서 좀 많이 차이가 있었는지 도장 홍보 면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한 60, 7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자기 도장 하고 싶은 분들한테 유튜브를 추천하시는 입장에서 저는 왜 이걸 빨리 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무지하게 살았구나. 내가 이 세상은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데 나는 멈춰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후회를 했었죠. 좀 더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을 합니다. 돈을 좀 괜찮게 버나요? 라는 질문. 어, 현실적인 질문이라고. 잘 사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죠. 잘 가르치시는데 수련생이 많이 없는 도장도 있어요. 홍보적인 부분이 좀 많이 미흡한 경향이 많이 있더라고요. 태권도장이라든가 어떤 도장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 잘 안 된다 싶으면은 이건 업의 문제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잘 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단 말이에요. 안 되시는 분들보다 잘 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건 안 되시는 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보완만 한다면 저는 충분히 좋은 보람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어려운 걸 좀 몇 개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수련자들에게 어떤 비용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고 교육을 하는 사람이 그걸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 그럼 어떻게 지금 좀 저희 도장 같은 경우에는 알아서들 다 이제 아, 익숙해지셔가지고 아. 해주시는데 그렇게 되기까지 좀 시간이 걸렸죠. 왜냐면 까먹고 계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게 가장 어렵다니까 저는 지금 정말로 생각했는데 어,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제일 어렵다고요? 뭐 교육적인 부분은 도장 내에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순위권 내에 있는 내용은 아니었고 많은 유형의 수련자들을 만나는 것도 나름의 좀 경험치가 많이 있기 때문에 한때는 어려웠던 부분이었긴 했지만 뭐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어려웠던 건 그런 부분이었어요. 비용 얘기. 좀 굉장히 괴로웠어요. 약간 무도하시는 분들 다 비슷하구나. 네. 이걸 왜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경영을 하시는 분들이 대체로 도장이 잘 안 돼요. 좋은 부분을 공유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같이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니 좀 그런 부분에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당당하게 말씀을 하셔라. 그동안에 저는 못했지만 그래서 힘들었지만 어떤 경영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어서 수련자들에게 좀 정보 전달을 미흡하게 하느니 수련자들에게 더 좋은 걸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것도 관리자 역할이다. 정당한 얘기도 뭐 거창하게 돌려봐. 나름대로 좀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포장이요. 가장 보람찼던 건 뭘까요? 처음에 입문하신 분들이 몇 개월 후에 달라진 모습을 봤을 때 가장 보람되죠. 이 운동을 하면서 표정이 밝아지고 동작이 바뀌면서 근력도 좋아지고 들어왔을 때보다 변화된 모습, 그걸 보는 게 가장 큰 보람이죠. 그런 걸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사범의 적성이 가장 맞겠네요. 저는 그게 진정성 있게 그 사람들을 대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것만큼 병심해라. 사범이 되고자 진짜 목표를 가졌다면 누구나 되는 사범이 되려고 하지 말고 특별한 사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라. 좀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어요. 그게 공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철학적인 가치가 될 수도 있고 좀 찾아서 갖췄으면 좋겠다. 그리고 언어 공부를 꼭 해라. 왜요? 언어 공부를. 아니, 글로벌 시대니까. 아, 노력 중입니다. 나름 이제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네. 술을 재밌게 일반 수련생들이 뭔가를 추천하려면 자기가 먼저 그분에 대해서 건강식품을 추천하더라도 내가 먹어보선 효능을 보선 해야 진정성 있는 추천이 될 수 있잖아요. 틀이나 품새든 카타든 본인이 어떤 그런 깊이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갖춘 다음에 정보 전달을 했을 경우에 재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 재미를 느꼈으니까 그 재미를 느껴본 사람만이 그 과정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전달을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보 전달을 하는 사람이 먼저 자격을 갖춰라. 그게 1순위입니다. 틀은 따로 맞서기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기술에 대한 원리와 체계는 틀과 품새 안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안에서 허리의 운용 또는 어떤 기술의 운용 방식을 먼저 체계적으로 익히고 그거를 스파링이라는 걸 통해서 결과적인 내용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죠. 틀이나 품새를 통한 기본기에 좀 중점을 두고 골고루 하는 거죠. 수련이라는 게 뭐 한두 해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유급자 과정 때는 이제 기본기 틀에 좀 과반 이상의 중점을 두고 그 다음에 맞서기, 체력, 정신 유단자가 돼서는 이제 기본기에 대한 부분이 좀 비율이 줄고 맞서기에 대한 비율을 좀 높여주고 그리고 단련에 대한 비율을 높여서 좀 이런 부분들이 고루 갈 수 있게 어차피 수련 자체는 평생 개념으로 저희가 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비율을 적정하게 맞춰준다고 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네.